입니다. 작업창은 열어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자, 갑자기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차트 제목이랑 구성 요소가 있었는데 뭐 기능을 설정하는 과정에 사라지고 없네요. 그럼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차트 요소 추가해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기억하면 제일 좋은 거긴 한데 지금은 그냥 크게 조금 구분만 좀 하세요. 조금 당장은 좀 힘들 거니까. 자, 가운데 맞점 차트 표시하면 요런 꼴로 나타나는 건데 지금 시험의 위치는 없음. 위치는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위치는. 차트 제목을 나타내죠. 차트 위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표현이 없다. 일단 차트 위라고 생각하시고 과거에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조건 위치를 표현을 해 줍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도형의 텍스트 입력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엔터 쳤던 거 기억나세요? 그 차트 구성 요소를 도형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좀 수월할 겁니다. 엔터. 수익 분석 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빠져나올 때 ESC. 지난 시간에 매크로 할 때 실습을 하셨던 내용이니까. 자, 그다음 내용이 이게 아니고 요거였네요. 셀에 있는 요 녀석. 그걸 가져와서 여기다 표시하고 싶으면 이제 그럼 셀에 있는 내용을 내가 가져오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져온다라는 건 참조죠. 시글지가 있는데 어떻게 적냐면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 선택 하신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클릭. 여기다 직접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해당 셀 주소를 직접 클릭. 그러면 셀 주소가 이렇게 나타날 거고 엔터 하시면 표에 있는 제목과 차트에 있는 제목을 이렇게 같이 가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글꼴을 이쁘게 꾸미고 싶다. 여기 안에 있는 글꼴을 그러면 홈 탭에 있는 글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글꼴 크기 조정이라든지 글꼴 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굵게라는 기능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요걸 이용하시면 된다. 채우기 색은 물론 여기서 차트 제목이나 구성에서 채우기 색 여기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다른 곳은 어디냐고요? 선택 영역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제목 옵션 채우기 및 선 채우기 내용 펼치시고 단색 채우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금이 되고요. 요 부분이 단색 채우기 밑에 색 목록 요렇게 네, 색 목록 뭐 고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작업창 닫아 볼게요. 뭐 남아 있는 건 이제 뭐 금방 끝날 거예요. 자, 그럼 축이 이제 일단 기본 요소에 화면에 축이 가로축이 보이고 기본 세로축이라서 세로 갑축이 보이고 보조 세로 갑축이 보이죠. 그럼 여기다 그러면 제목이란 것도 구성 요소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에 가 차트 제목에 축 제목 기본 가로 그럼 여기 필요한 내용 입력하고 싶다. 엔터 모델명 빠져나올 때 ESC 꾸미는 건 글꼴을 꾸미는 건 여기서 한다.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축 제목, 기본 세로 축 제목 아니면 세로 갑축 제목 여기 엔터. 그럼 여기는 내가 연결해 쓰고 싶다.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 클릭 이꼴 가져 쓰겠다. 생산가 이렇게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알아두게 텍스트의 방향을 좀 틀고 싶거든요. 요 방향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요 방향 말고 텍스트의 방향은 홈 탭에 맞춤의 방향 여기서 조정합니다. 시계 방향 반대 시계 반대 방향 각도 시계 방향 각도 눌러볼게요. 세로 쓰기 텍스트 위로 이 기본값이 텍스트 위로 예전이었나요? 가 보는군요. 아래로 예전. 자, 근데 원래 요렇게 나오는 게 기본이잖아요. 원래 텍스트 입력할 때. 가로 방향은 어떻게 설정한다고요? 여기에 있는 이 값을 해제하면 기본 방향인 가로 방향으로 바뀐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조 세로 갑축에도 축을 하나 달고 싶다면
축제목에 보조 세로. 뭐 설명은 다 했으니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다음 색, 계열의 색깔과 이름을 표시해 준 여기를 범례라고 했죠. 뭐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목록에서 범례라는 구성 요소를 선택해서 확인하시고, 뭐 여기도 뭐 글꼴을 바꾸는 건 여기서 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글꼴 변경 여기서 처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도형 스타일, 서식, 범례라는 구성 요소에 대한 도형 스타일, 도형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우리 필요한 도형 스타일 적용. 그다음에 위치 조정은 일단 범례라는 게 구성 요소니까 아마 삽입이나 삭제하려면 여기에 아마 있어야 되겠죠. 범례라는 게. 그럼 여기에 뭐 없음이라든지 아니면 위치를 여기서 조정한다든지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자, 범례라는 구성 요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범례 서식,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범례 옵션 보면 범례 위치를 조정하는 부분도 여기에 이렇게 있죠. 클릭. 네. 저는 작업창, 서식 작업창 닫아버릴게요. 아,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자 차트 계열을 표시하는 뒷배경 그림 영역이래죠, 여기. 여기. 자, 여기도 뭐 채우기 색깔을 설정하는 게 시험에 나왔고요. 색깔보다는 아마 여기 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나오진 또 않습니다. 어쨌든 질감의 형태를 쓰겠다. 자, 그 다음 눈금선이라 해서 아까 이게 지금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여기 보면 주눈금선이라고 있죠. 주눈금선. 그래서 일단 세로축에 대해서 방향은 가로 방향. 이것도 구성 요소로서 나타나 있는 거니까 눈금선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초록 색깔이 설정 값이니까 이 녀석이 나타나 있는 거고 다시 누르면 해제되어서 사라질 거고. 그러면 그래서 눈금선 그 기본 주 가로 눈금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음? 자, 눈금선 기본 가로축 눈금선 보이시죠? 세로축에 대해서 방향은 가로. 자, 그다음 다시 또 이제 눈금선에 보면 기본 주 세로 눈금선 방향은 세로 어디에 가로축에 대해서 요걸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고 지우는 것도 있고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아니면 선택 딜리트 키 뭐 이렇게 그래서 표시 숨기가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그다음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를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이게 표로 하나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 그 데이터 표에 보시면 범례 표지 없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계열의 이름만 나타나는데 다시 가보시면 데이터 표에 범례 표지 포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범례 표지가 뭐냐고요? 계열의 색깔이 있잖아요. 요걸 범례 표지라고 합니다. 계열의 색깔을. 그래서 설정을 해보시면 이렇게 계열의 색깔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범례 표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차원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3차원 작업, 자, 데이터 표는 필요 없으니까 좀 없애버릴게요. 알아서 없애보세요. 자, 데이터 표. 자, 3차원 작업을 좀 하고 싶거든요. 3차원 작업을. 그럼 3차원 작업을 하려면 2차원 평면에서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안 되겠죠. 그래서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하시고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종류를 변경하시고 그리고 세로 막대형에 가셔서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을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뭐 본인 편하실 걸로 하시고요. 자, 아래쪽에 확인. 자, 3차원일 때 나타나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3차원 회전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아니요.
요거 클릭하지 마시고 밑에 차트 영역 서식 누르세요. 저 3차원 회전이라는 저 꾸미는 동작은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차트 영역 서식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어디 있냐고요? 효과에 가야 됩니다. 효과. 효과 3차원 서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밑에 3차원 회전이 시험에 나왔어요. 3차원 회전. X축 값 조정해 보시고 Y축 값도 조정해 보시고 요거 조정하는 게 X축, Y축 값 조정하는 게 시험에 나왔고요. 뭐 온 김에 원근감도 한번 조정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 디자인 탭으로 가겠습니다.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들인데 자, 차트 스타일. 아, 나는 이런 스타일 쓰겠다. 저 기존 서식대 모음이죠. 뭐. 이런 거 쓰겠다. 뭐 이런 거 쓰겠다. 뭐 이런 거 쓰겠다. 이런 거 쓰겠다. 이런 거 쓰겠다. 잘 안 보이네요. 어찌됐든. 뭐 이런 거 쓰겠다. 자, 그다음 그 옆에 보면 색 변경해서 차트 전체 이제 색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차트 전체의 스타일을 꾸미고 나니까 색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색 전체의 색깔이. 그럼 여기서 색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목록에 이름이 다 있습니다. 값이 다 있다고요. 뭐 색 3, 뭐 색 4 이런 식으로. 밑에도 더 있고요. 밑에 쭉 내려가면 맨 마지막에 뭐 초록 색깔 계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그 옆에 보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방금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 쭉 배우셨잖아요. 그런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구성 요소들의 조합, 레이아웃이라고. 그래서 뭐 잘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물론 정답은 무조건 요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조금 요령껏 빨리 찾는 방법이라면 일단 그 빠른 레이아웃, 색 변경, 차트 스타일은 여기 리본 메뉴에 밖에 없습니다. 이 기능들은. 뭐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좀 빨리 찾을 거고요. 그다음에 서식 탭에 가면 여기 도형 스타일은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작업창이 없습니다. 그다음 좀 어렵다. 좀 기억이 잘 안 난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억이 좀 잘 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가시면 됩니다. 해당 구성 요소에 아니, 옵션에 들어가면 아마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나 뭐 기능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여기 있을 거고, 뭐 색깔 바꾸세요. 뭐 이런 거는 좀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크기 값 설정하세요. 뭐 그런 거 이렇게 하시면 조금 빨리 찾지 않을까. 자, 그다음 원형 차트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모델명, 판매량 선택하시고 원형은 한 개의 계열밖에는 화면에 표시해 주지 않는다. 자, 삽입에 3차원 원형 한번 해볼까요? 3차원 원형. 자, 요게 요건 이제 형태적으로 봤을 때 조각들의 모음을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클릭하시면 요게 계열 선택입니다. 여기 보시면 판매량 계열에서 이렇게 요게 요거. 그럼 여기 이제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그 계열 옵션을 첫째 조각이라는 게 뭐냐면 요 짙은 파란 색깔로 이렇게 요 부분 요게 첫째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 조각의 각도를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쪼개진 원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피자 같은 거 사면 이렇게 쪼개잖아요. 이렇게 하면 쪼개집니다. 밑에 거. 뭐 값을 주면 제로가 되겠죠. 일단 제로만 맞춰 보시고요. 그다음 보통 이제 선거 개표 방송할 때 1등한 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각을 그것만 1등한 후보만 조각을 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고요. 자, 이 전체 계열이고 그다음 조각들의 모음이 전체 계열이고 그 마우스 포인트를 특정 조각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데이터 요소가 되는 거죠.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여기 데이터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요소에 대해서 쪼개진 정도를 설정하라. 요렇게. 아니면 우리 뭐 양방향 화살표의 역할이 뭡니까? 이동이죠. 그럼 수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값은 알아서 조정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정도 하시는 게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고 이걸 바탕으로 교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아래에 기타 작업 2 파일 여시고 자, 저희들 교재는 199페이지. 자, 거기 199 맨 위에서부터 읽어 나갈게요. 차트 1시트의 차트 지상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자, 차트 만드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기존의 차트를 수정 편집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려면 일단 수정하시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차트 개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항별 탭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야 수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참고 표시. 차트는 반드시 문제를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면 신규 차트장 0.7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지 모든 사안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저도 유추해 보건데 아마 이런 겁니다. 어떤 뭐 구성 요소를 어떻게 지우라 그랬는데 잘못 지워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트를 되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트를 새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차트 새로 만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수업 중에 뭐 몇 번, 여러 번, 많이는 아니지만 강조해드렸던 키가 있죠. 명령 취소. 차트 지우라는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명령 취소해서 이렇게 이 키를 못 외우고 있다라는 거죠. 컴퓨터를 다루는데 시험 보러 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 아깝습니다. 돈도 아깝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 간다라는 건. 자, 그래서 그다음 차트는 이렇게 이름이 고유 이름이 이름 상자에 나타납니다. 요 이름은 내가 어떤 개체를 이렇게 도형이나 이런 차트를 삽입을 했을 때 이 고유 이름이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자동적으로. 근데 이걸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새로 만드냐 마냐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차트의 이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차트 2를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시험 채점하는 입장에서 차트에 대해서 새로 만드는지 만들지 않았는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컨트롤 Z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별정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돼도 데이터 범위 수정. 자, 데이터 범위 수정이니까 차트 전체 영향을 주는 기능이니까 여기 있겠죠. 데이터 선택. 요렇게 접근을 해서 별정통신 서비스 계열이 필요 없구나. 일부분을 지운다. 제거. 그리고 확인.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시각, 나중에 다른 데서 하죠. 자, 차트 종류를 누적 새로 막대는 차트. 자,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이건 특정 계열이 아닙니다. 디자인의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그리고 누적 세로 막대형. 자, 세로 막대형 영역에 누적 세로 막대형. 이름 확인하세요. 차트 종류 이름 확인하시고 확인. 선택 클릭 확인. 3번.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고 그림같이 입력하시오. 자,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였습니다. 구성 요소 이름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해. 뭐 한 두어 가지는 내용이 어려워서 아마 시험 안 나올 거고요. 다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 차트 위 문제, 그리고 내용은 그림을 보고 그림과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엔터. 그림에 정보통신 서비스별 세부 인력, 오타 없이, 오타 조심하시고, 별 다음에는 공백이 보입니다. 그리고 빠져나오실 때는 ESC키. 4번 기간통신 서비스 계열의 2019년 데이터 요소에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 위치를 선택. 자, 데이터 요소라는 녀석을 선택하실 때는
계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간 통신 서비스 계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요소가 2019년 요소라고 했죠. 여기입니다. 여기. 요 부분을 마우스로 한 번 더 클릭. 여기 목록에 있으면 선택하면 되는데 목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목록상에 이렇게 이름이 나타난다고요. 데이터 요소. 2019년 요소. 자,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를 나타내라.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위치는 가운데라고 문제 있네요. 가운데.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문제 읽고 계세요? 문제 안 읽고 그냥 따라오시면 그거 그냥 저 따라 다니는 거잖아요. 저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안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잘 읽으세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자, 물론 뭐 지금 뭐 잘 되시는 분들은 제 도움이 필요 없기도 하겠죠.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시라는 이야기. 자, 5번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각각 0% 설정하고 범례는 아래, 자, 범례는 좀 이따 합시다. 자, 일단 요건 특정 계열을 이야기하고 있는, 임의의 계열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계열 작업입니다. 특정 아무 계열이나 하나 선택하세요. 세 개의 계열 중에 아무 계열이나 하나 선택하시죠. 자,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좀 어렵죠, 용어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이런 어려운 용어는 아마 옵션에 있을 거다. 옵션, 옵션, 옵션.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요령을 좀 알고 계시고 값을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 자 잠깐만요. 자 이게 지금 겹치기가 100이죠. 누적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0이라고 입력을 하면 겹치는 정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 간격 너비잖아요. 자 간격 너비는 이 묶음과 묶음 사이에 지금 공간이 요만큼씩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0으로 하면 이 공간이 사라지겠죠.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교재 그림처럼. 자, 시트상의 작업이 끝났네요. 저장. 왜 저장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작업창은 열어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됩니다. 이건 열어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됩니다. 자, 시트 차트 3으로 갈 겁니다. 차트. 참 번뇌 빠뜨렸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차트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자, 범례의 위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범례라는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치 조정은 작업창을 열어서 위치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해 가시면 범례에 대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저장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파트 3으로 넘어갈게요. 뭐 복습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수업에서 어쨌든 교재에 있는 내용 전체 그 교재 안에 있는 내용 전체 다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만 읽고 있는 거였죠. 거기 문제 풀이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설명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 얼렁뚱땅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꼼꼼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차피 필기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그 복습을 좀 하시고 한 게 다 여러 가지 몸으로 면에서 도움이 될 만하니까. 자, 다시 갈게요. 206페이지. 차트 3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수정하죠. 차트 수정하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드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정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수정하려면 차트 개체를 선택해서 사항별 탭을 나타내시고 있다. 두 번째, 차트는 반드시 문제지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신규로 차트는 역전지대. 그래서 무슨 뭐 잘못되었다 하면 앞에 명령 취소라는 기능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컨트롤 Z. 그러면 이 내용도 해결될 거고요. 자, 1번. 모델명 수익이 차트에 표시된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시오. 자, 앞에 보세요. 아까 계열 삭제는 여기서 구성 요소를 지운다는 의미로 이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예? 지운다는 개념으로. 자, 혹시 따라오신 분이 있으면 실행 취소 지운다는 문제 아니잖아요. 추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익 계열을 그러면 가장자리 언저리에 있죠. 예?
범위 설정. 왜 안 됩니까? 자,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죄송합니다.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판매가 옆에 이 모서리 부분 이렇게 이동. 그러면 수익계열 끝. 자, 잠깐만요. 줄여보실래요?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줄여보실래요? 수익 빼라고요. 자, 앞에 봅니다. 자, 이게 나중에 힘드시면 요 방법 썼어요. 정 힘드시면. 자, 일단 구조가 같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 계열이잖아요. 수익 계열을 셀 범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복사합니다. 단축키 쓰세요. 그리고 차트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계열이 추가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실행 취소. 필요한 내용을 범위 설정해서 복사. 그러니까 구조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 선택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가르쳐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2번. 수익 계열. 자, 수익 계열 선택하시고, 이름 확인하시고 선택. 차트 종류 표시 기능 꺾어서 변경하는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죄송합니다. 계열의 차트 종류 변경. 그러면 차트 종류 변경 창이 나타나고 콤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수익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바꿔야 된다.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그리고 보조축까지 설정하겠다. 여기서 체크. 이 체크. 그리고 확인. 그럼 이렇게 그림에 다 나타나죠. 미리 보기 영역에. 확인. 자, 그리고 잠깐만요. 자, 그 수익 계열 선택,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잠깐 아직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기본축, 보조축 설정하는 건 여기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 안에 계열에 대한 축 조정하는 거 여기 따로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조축을 지정하고 보조 세로 값축. 자,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이름 확인, 보조 세로 값축. 그리고 축의 최대값.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 축 옵션, 경계 최대를 최대값이라고 직접 입력 20만. 엔터. 수익 계열에서 자, 수익 계열 3번입니다. 수익 계열에서 수익 계열 선택 가 023 요소. 자, 이번엔 가 023 요소, 가 023 요소 여기네요. 요 표식을 한번 클릭합니다. 표식을 클릭. 그러면 이게 수익 계열의 가 023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자, 레이블 표시 디자인에 이게 별게 아닌데 되게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자, 데이터 레이블에 나타나는 건 기본적으로 숫자 값이라 그랬고요.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에다가 표시하고. 자, 네 번째, 세로 갑축 제목은 가로 제목으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자, 세로 갑축이라는 제목,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고, 기본 세로 갑축. 가로 제목, 텍스트의 방향이 가로 방향입니다. 텍스트의 방향을 조정하는 건 홈 탭의 맞춤의 방향. 그래서 이 초록 색깔의 값을 한 번 더 클릭해서 설정해제 하시면 기본 방향인 가로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림과 같이 입력하세요. 자, 엔터. 축 제목. 왜 자꾸 얘기를 하죠? 그냥 마우스 클릭 그러면 제 시선 지금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단가라고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고 빠져나올 때 ES 차트 영역의 색 변경 구르기는 자, 아까 디자인 탭에 차트 스타일이라든지 색 변경이라든지 빠른 레이아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서식의 도형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색 변경. 자, 이 목록의 값이 색 9입니다.
마우스 포인터 올려서 이름하기, 목록에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작업이 끝났네요. 저장.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푸실 때, 그, 제일 잘 드세요. 이거 다 기억 못 하거든요. 솔직히. 방금 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 다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부분이 안 나는 부분인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나시면, 그 정답지나 해설서 보세요. 이건 어차피 모르면 그 정답 보고 연습하시면 이게 그냥 아는 걸로 그냥 뒤집어질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근데 수식은 아닙니다. 수식 함수는 정답지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그냥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건 그냥 정답지 보셔도 됩니다.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차트 이 시트로 202페이지 한 5분 드릴게요.
자, 잘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뭐, 이게 뭐, 수식처럼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거 보시고 그냥 한번 더 해보시고 그걸 이제 그걸 아는 걸로 이제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모든 걸 다시 기억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같이 진행할게요. 자,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합계기 L 제거 들어라. 그러면 예? 합계기 L 제거. 자, 요거죠, 요거. 조정하시면 되죠. 이렇게. 아니면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든지. 자, 그 다음 차트 종류 누적 세로가 가면 어때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그 안 되는 거 찾는다고 지금 잘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보고 하시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정답지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차트 종류 변경. 세로 막대형. 누적 가로 세로 막대형.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 지정하는 A1셀을 연결하죠. 차트 요소라는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 차트 제목, 차트 위, 그리고 특정 셀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수식 입력줄 클릭, 이꼴, 클릭, 해당 셀 주소 클릭, 그리고 엔터. 그 다음, 글로 정확히 이르면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데이터 레이블 왼쪽 끝에 표시하시오. 자,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 자, 근로 장악 계열 선택.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 숫자 값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안쪽 끝. 자, 네 번째, 차트형의 그림자는 어디냐고요? 효과에 있다 그랬죠. 효과. 그림자는 효과입니다. 효과. 자, 이것도 별거 아닌데 되게 자주 나옵니다. 차트 영역. 한꺼번에, 자, 따로따로 설정을 하셔도 되지만 그냥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영역 서식. 차트 옵션에 채우기 및 선. 자, 일단 그림자. 아, 그림자부터. 효과. 죄송합니다. 효과. 그리고 그림자. 미리 설정에 목록 단추 눌러서 찾습니다. 안쪽 가운데라고. 안쪽 영역에 가서 먼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안쪽 가운데. 목록의 이름값 확인하시고 클릭.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 선이죠. 그러면 차트 옵션에 채우기 및 선. 테두리. 너비 2포인트. 직접 입력. 엔터. 둥근 모서리 그 밑에 있었죠. 그 밑에 둥근 모서리라는 옵션 그 밑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기억이 다 안 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시고 그냥 체크하세요. 그럼 다음에 하실 때는 이제 혼자 사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체크. 작업 장안 열어두셔도 되고. 아, 저희들 기능이 다 끝난 게 아니고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저장.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실습에서 다루지 않았던, 실습 문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 분명히 나올 거라고 내가 전체 설명해드렸는데 그게 위치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하시면 그냥 정답지 보시라고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도 거의 비슷하고요. 함수 수식만 보지 마세요. 자, 지금 파일이 하나 열려져 있죠. 엑셀 기능 정리라는 파일이. 엑셀 기능 정리라는 파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앞쪽으로 이동할게요. 함수 앞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조건부 서식 1. 일단 교재는 47페이지를 펼쳐 놓으시면 되고요. 자,
어, 상여금이 100만 초과인 셀에 뭐 본인이 원하는 임의의 서식을 설정해 보자. 100만 초과. 그러면 상여금 데이터를 쭉 훑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암산한다면. 그러면 100만 초과 맞죠? 그럼 임의의 서식을 설정해 보자. 이렇게. 이거 100만 초가 아니죠. 그럼 여기 100만 초가죠. 이미 있었어요.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아마 12개, 13개, 12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암산하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겠죠. 자, 실행 취소, 실행 취소, 컨트롤 Z. 이 상위금 데이터가 몇 개 있다고요? 상위금 데이터가 몇 개 있다고요? 100만 개 있다고요. 100만 개. 100만 개가 있으면 방금 같은 방식으로 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안 된다가 아니라 힘들지 않을까요? 귀찮고 불편하겠죠. 뭔가 새로운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여러분들이 진행하셨던 머릿속에 그 암산할 때 그 기능을 뭐라 그러냐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그 조건부 서식. 그 서식 꾸미는 거니까 당연히 홈 탭에 여기 있겠죠. 제가 뭐 때가 되면 따로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조건부 서식을 설정, 아니 뭐 개념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범위 설정하시고요. 저 요거 처리하려고 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셀 범위. 설정하시고 홈 탭의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가시고 여기 찾는데 자 규칙이라는 표현과 조건이라는 표현은 같은 겁니다. 근데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같은 걸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왔던 조건과 규칙. 그러면 찾습니다. 여기서 그냥 화면상에서 일단 리본 메뉴상에서 있어요. 초가 뭐뭐보다 컴이네요. 그러면 뭐뭐보다 컴 그러면 그 값이 100만 그리고 적용할 서식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서식들이 있군요. 텍스트 글자 색깔 채우기 셀 배경 색깔을 이야기하겠죠.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 서식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지기가 차장인 셀. 자 지기 이미지 서식을 지기 범위를 다 훑어볼 거죠. 그럼 지기 범위 설정하시고 조건을 찾습니다. 어성 규칙 차장이어야 하잖아요. 조건 규칙이. 그러면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 차장 수식 아닙니다. 쌍따옴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서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입맛에 맞는 서식을 마련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자 네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기울인 글의 조합,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글꼴 색, 그 다음에 밑줄, 실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중 실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채우기 탭에 갈게요. 우리 이것도 첫 시간에 처음 만나는 날 다 했던 겁니다. 무늬색에서 여기 배경색의 색깔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니 무늬색에서 색깔 이름의 도움을 받는다. 아, 여기가 노란 색깔이구나. 그러면 여기 왔어. 자, 여기서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나와가지고 배경색 영역에서 노란색 면 밑에 보기 영역에 이렇게 내용이 나타날 겁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일단 확인. 자, 방금 하신 게 여기서 셀 강조 규칙이라는 범위 안에서 찾으신 거, 영역 안에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 자, 나머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작다? 뭐 아시는 내용이고. 다음 값이 사이에 있으면 우리 자동 필터 하실 때 해당 범위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뭐뭐 값 이상 뭐뭐 값 이하라고 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바꾸면 해당 범위, 반대 개념은 제외 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포함이라는 이야기도 자동 필터 했었죠? 했죠? 포함. 앞에 있고 가운데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발생 날짜는 특정 날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 날짜. 그 다음에 특정 날짜. 이렇게 날짜. 뭐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중복값, 고유값 기억나세요? 중복값, 고유값. 같은 값이 두 번 이상 있다. 딱 한 번만 보인다. 굳이 안 가장 한 번씩만 보인다. 이거는 걸 고유값.
같은 값이 2번 이상 보인다. 그걸 우리는 중복값. 예? 대리도 2번 이상, 차량도 2번 이상. 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기본급 선택하시고 가장 큰 거 3개. 이것도 우리 자동 필터 할 때 했죠. 자, 조건부 서식에. 요거 이제 여기서는 상하이 규칙, 큰 값부터 작은 값 붙여서 여기. 그러니까 상위, 큰 값 3개를 했으니까 상위.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 값은 상징적인 의미고요. 값 조정은 가능합니다. 클릭. 그러면 값 조절 단추 통해서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입력하시거나 그리고 필요한 서식을 설정 그리고 확인. 그러면 자, 그다음 가장 작은 30% 제수당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하위 퍼센트 비율 여기 그러면 30%에 대해서 여기 있는 서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만들어 쓰겠다. 여러분 알아서 적당히 하세요. 자, 그다음 우리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시트상에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면 상태 표시라는 부분의 평균 개수 합계를 나타내고 있다. 요약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 이 평균값 알고 있죠?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상하의 규칙, 이게 보면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니까 여기 초과 미만, 초과였나요? 미만이었네요. 미만, 평균 미만. 알아서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조절하겠죠.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 설정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지워야죠. 조건부 서식 기능을. 자, 이렇게 지웁니다. 범위 설정, 해당 조건부 서식이 있는 범위 설정, 조건부 서식에 규칙 지우기, 선택한 셀에 규칙 지우기. 한 번 더. 특정 범위, 특정 규칙이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일단 기본적으로 요걸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리고 시험은 뭐 어쨌든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해당 범위. 아니면 전체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든지 셀 포인트 상관없이 전체 다 지우고 다시 하시든지.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여기 방금 보셨던 내용들 중에 자, 예를 들면 크다 작다라는 있는데 이상 이하는 없잖아요. 초과 미만은 있는데 이상 이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없는 내용들은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해서 창을 표시해야 될 겁니다. 그게 밑에 세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세 규칙. 여기 가시면 다음 값을 포함한 셀만 지정해 가시면 여기 셀 값에 대해서 셀에 있는 값에 대해서 해당 범위 반대는 제외 범위 약간 뭐 다음 값이 사이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이상 이하 보이세요 여기? 네? 여기 추가로 더 있죠. 그다음 방금 하시던 그 상하이 큰 값 작은 값이라는 개념도 여기 있죠. 밑에 여기 밑에서 값 설정. 그다음 평균값보다 크나 작다 했는데 초과 미만 이상 이하는 또 안 보였잖아요. 그럼 여기 오면 이상 이하도 여기 있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고유값, 중복값이라는 것 아까 있었죠. 그럼 여기 와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요즘 나오는 문제의 추세입니다. 조금 쉽게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조건부 서식의 내용이 뭐냐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이라고 식을 작성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이게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요 설명은 다른 시트를 통해서 할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요 잠깐 쉬었다가 12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